안녕하십니까. 라이츠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족에서의 부모의 상은 자식들에게 매우 큰 충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부모가 또 오래 같이 함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부모가 이렇게 부모 중 한 분이 또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 중에 어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거라는 예측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식, 아들과 딸을 수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가 더 일찍 돌아가신지 알 수 있다.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일시적일 수고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뭔가 보완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안 나버리면, 결혼하지 않거나 낳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 텐데,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다 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아들이나 딸을 하나 낳았을 경우에는 또 어떡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는 게 힘들겠죠. 물론 키는 데는 쉽지, 애를 키우는 게 쉽지 모르지만, 나중에 늙어서 살 때는 매우 적적하고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부자로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여유 있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런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은 해외여행도 못 가고 또 놀지도 못하죠. 그러나 애가 하나 있는 사람은, 또 낳지 않는 사람은 막 해외에 돌아다닙니다. 이것의 차이는 없을까요? 과연 누가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뭔가 있습니다. 젊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젊고 화려하고 힘든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60이 지나서부터는 점점 힘이 떨어지고 누가 찾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많은 일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나눠지겠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늙어가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살다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겹치게 되면 그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수가 감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뭐에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삶 속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누군가의 삶 속에는 자식을 낳지 않았거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외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늙었을 때 국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식을 낳지 않고 돌아다닌 사람들이 수명은 길까요? 저는 이제 자식과의 수명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고, 또 부모 중에 자식의 어떤
딸과 아들의 그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살까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뭐 생명선으로 태어난 걸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걸로 살아가는 거죠. 정서적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많이 찾아오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내가 늙어갔을 때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했을 때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이지, 자식 하나도 없는데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혹시 자식 하나 없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수많은 행정기관, 그 국가에게 피해를 끼치겠죠. 이웃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일상 오래 살고 싶거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정해진 그 어떤 부부의 운명은, 엄마, 아버지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 잘못과 개인의 건강 잘못으로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죠. 쓰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자식 중에 딸을 많이 낳았다고 하면 그 딸은 아버지 쪽과 관계된다고 치면 아버지가 더 오래 살겠죠. 만약에 부부가 아들을 더 많이 낳았다고 하면 엄마가 오래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우주 질서상 어떤 것이든 간에 역할이 있는 거죠. 왜? 라는 게 역할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자식을 낳지 않고 돈이 남아 돌아요. 젊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죠. 근데 자식을 5명 키우느라고 돈이 남아져서 터터 달았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하죠. 그 보험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안전할까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의 모든 돈을 썼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을까요? 자식 낳지 않고 하나 돈이 많아요. 나중에 나 하나를 케어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놨어. 이게 나을까요?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자식을 많이 낳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우리는 그 자식을 낳고 싶고 못 낳을까요? 자식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식을 키우려면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모든 동식물,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 때 보면 군집으로 살거든요. 우리는 인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순간에 다 분열돼가지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애는 함께 이렇게 뭉쳐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특징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애기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애기 낳을 수도 없을 만한 애 키울 수도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여자나 남자나 함께 일을 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일이 소중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자기 인생의 성취감 느끼는 시간이라 그 소중함을 성취감 쪽으로 막 가버리고 아이는 안 낳죠. 자, 이제는 좀 결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아까 말했지만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애를 적게 낳으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묘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를 둘다 셋을 낳든 간에 그 중에서 이렇게 비율이 딸이 많으면 아버지가 오래 살 것이고 아들이 많이 나오면 엄마가 오래 살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60살이니까 살아보고 쭉 보니까 뭔가 좀 맞는 느낌이 떨어져요. 그게 어차피 자연의 이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는 음양으로 느껴지거든요. 오늘 제가 태계 이황의 성화 10도를 강의하면서 배웠는데,
하늘은 음과 양이고 땅은 강과 유고 인간은 인과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인식하는 것은 음양으로 인식하는 거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음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늘이 인식하는 건 음양으로 인식하는데 하늘이 봤을 때 음이 많은 쪽이면 그렇게 예측하겠죠. 아, 딸이 여자가 많으니까 아들을 케어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하늘이 봤을 때 양이만 아들이 많으면 아, 아들이 있어 엄마를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음과 양이 항상 병존하니까 하늘은 음과 양. 이게 음과 양 깨지게 놓지도 않죠. 하늘은 엄마가 살아계시면 아들이 있을 것이고 딸이 많으면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누가 일찍 돌아가신가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